우울증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2주 이상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면, 그리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울하고 일이 해결돼도 아직 우울해요. 그럼 그건 진짜 우울증입니다. 문제는 이제 스스로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억지로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를 하다가, 그래서 더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네,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재걸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연말연시에 불쑥 찾아오는 이 우울증,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네. 연말이 되면 유난히 좀 싱숭생숭해지고 왠지 우울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봄에 약간 우울해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가을에 가을 탄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느낌 탓인가요? 네, 근데 일단은 그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네. 일단 영어로 한번 보면 디프레션이 우울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프레스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누르는 거. 그러니까 많이 눌리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는 뭘 하냐면은 하늘을 짊어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계속 엄청 이걸. 무겁게 이걸 네.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경추 1번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어머, 머리를 짊어지고 있어요. 재밌네요. 재밌죠? 네. 근데 아킬레스 아시죠? 우리 아킬레스건 할 예, 때. 그거는 네, 발목 우리 몸의 제일 끝에 쪽에. 있죠. 네. 발목에 있는 힘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킬레스가. 네, 네, 그래서 네. 아틀라스와 아킬레스가 우리 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그 우울이 바로 디프레션이고 우울증인데, 네. 자, 이제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아, 네. 연말 우울증은 어떻게 생겼냐? 네. 일본은 일조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햇빛을 덜 받고 좀 추워지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계절성 네.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햇빛 못 받아서 그렇다가 1번이고, 그리고 낙엽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는데 상승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걸 우울감으로 느끼는 거고, 거기에 향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도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행복하지도 또 않아요. 예,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 게 겨울에 우울하다. 요겁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우울한 기분이 네. 실제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네. 통계나 뭐 이런 설문조사나 뭐 이런 조사로도 충분히 그 결과물이 이미 나온 상태겠네요, 박사님.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스스로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네.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네, 그것도 있고 자기가 애써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억지로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를 하다가. 네. 네네네. 그래서 원래 내려놓고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들고 있으면 짐이잖아요. 내려놔야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총 64만 명이 우울증인데 43만 명이 여성, 21만 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성이 남성의 2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인 ADHD는 4대1로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 넷, 여자 하나. 이런 그래요? 비율이고요. 네. 자폐도 남자 넷, 여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남성이 높지만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여성이 분명히 2배로 많습니다. 네. 뭐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 발견해내는 것,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일단 우울감을 인지를 해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에서 내 우울감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우울감 자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나 오늘 좀 우울하네. 근데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2주 이상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면 그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울하고
일이 해결돼도 아직 우울해요. 그럼 그건 진짜 우울증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네네. 인생에서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시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있습니다. 몇 년 네. 전에 뭘 해도 한 1, 2년 동안 항상 우울감이 있는 상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약간 애써 네. 에이 괜찮아 이랬던 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속되면 우울증이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우울감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그래서 실제 항우울제나 이런 치료제도 네. 오늘 먹였으면 내일 어떻게 좋아지냐가 아니라 2주 뒤에 치료를 2주 이상 하고 난 뒤에 증상이 좋아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도 그렇고 네. 지속 시간도 그렇고 2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무기력하고 멍한 우울증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뇌는 머리는 가득 찼는데 네.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무기력해지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너무 많은 걸 담은 겁니다. 근데 몸이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면 네. 놔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또 다운되고 하는 것들이 볼 수 있고 다른 우울증은 우울감이 밖으로 안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은 남을 잘 지적하고 씀씀이가 이제 과해집니다. 그리고 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쟤 왜 갑자기 달라졌어? 왜 이렇게 뭐 많이 쓰고 플렉스라 그래서 요즘 말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진데 그게 어떤 인과관계 없이 계속 저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우울증의 비전형적인 다른 우울증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울증이 사실은 면역 질환이거든요. 면역 질환이에요? 예, 그게 그냥 뇌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울증 약이 뭡니까? 항우울제. 세로토닌이 혈액에 잘 나오게 하는 게 항우울제입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치료제가 됐죠. 자, 그러면 세로토닌이 줄어드는 게 면역 질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을 담당한다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면역 세포하고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역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면역만 좀 좋아져도 바로 안 우울해진다면 그거부터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좀 우울감이 자주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새벽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유심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그때 새벽 2시 반에 기상해서 회사에 새벽 3시 반까지 출근하고 그리고 잠은 이제 뭐 한 9시, 10시 정도에 자고 네. 그걸 한 7, 8개월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도 했던 것 야간 같아요. 근무하는 네. 간호사분들이 유방암이 잘 생기더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유의 대표적인 물질이 멜라토닌이에요. 네. 근데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보유되고 있다가 밤에 불을 다 꺼서 완전 차광이 딱 되는 순간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잖아요. 멜라토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활동을 하시고 또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낮에 햇빛을 봐서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만들어 놨다가 요거를 멜라토닌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내에만 있다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울하게 만들었다면 치료는 항우울제가 아니라 사실 세로토닌이고 멜라토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 오래됐을 때 이제 우울증까지 가는 건데 일단 우울감만 놓고 봤을 때 네. 원인에 따라서 그러면 대응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이게 마음에서 온 건지 아니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면역질환 개념으로 나한테 다가온 건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 이거 세로토닌이 안 나온다. 뭘 해도 안 나온다. 기뻐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있게 그때는 약의 힘을 빌리는 게 맞죠.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햇빛만 보면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는데 햇빛을 안 봐서 못 나온 사람은 햇빛 보는 게 치료지만 그렇게 해서 햇빛을 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약이 필요한 게 맞죠. 그건 이제 신경 조절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약물 치료가 되겠고 네. 역시 또 인지 상담 치료라 그래서 사람의 관심과 이 질문과 이런 것들이 또 그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공감에 대한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기복이 심한 거의 차이를 우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당뇨 환자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면 혈당이 갑자기 9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10으로 떨어져서 차이가 너무 크면 그 차이를 우리는 우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우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너 병원 가봤니? 너 당뇨는 없니? 당뇨약은 먹는데 당 조절은 잘 되니? 이 모든 거를 물어봐서 거기에서 답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도 뇌에 산소를 공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더 갑상선 호르몬에 민감한데 거기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는 힘들죠. 네. 영양 공급도 돼야 되고 산소 공급도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우울해진다면 치료가 갑상선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뭔가 단순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그래서 네. 그런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내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나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 이걸 빼고 나머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나 우울해? 정신질환이야? 약 먹어야 되나? 불안해? 초조해? 그 다음엔 공황장애로 가죠. 원래 불안장애 다음이 공황장애가 되는 거니까. 이게 ADHD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네, 또 다른 네. 거죠. 네네. 네, 이러면 이제 기준은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럼 지속되면 일단은 가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의 일단 소견을 들으러. 전문가의 기준은 2주입니다. 2주. 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집에서 안 벗어나서 침대 위에 그 감옥 같은 침대 위에서 안 벗어난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다면 우울증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울감이 생겼을 때 벌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그래서 않다. 머리를 안 감잖아요. 머리를 감아서 무엇하나 뭐 네, 이러고.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네, 그게 그쵸. 있죠. 태평가가. 주변도 네. 치우기 싫고 나도 이렇게 정돈하기 싫고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그래서 네. 목표와 일이 있어야 오늘도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나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오늘 왜 일어나? 굳이 왜 먹어? 굳이 왜 머리 감아? 또 내일 모레 감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야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가야 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치료는 광선요법이라니까요. 햇빛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럼 일단은 내가 우울감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차라리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 몇 명한테 알리고 나 좀 밖으로 끌고 나가줘 하는 게 낫나요?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위험한 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냥 짜증만 내고. 저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오히려. 그렇죠.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우울하면. 네. 알리지를 않아서도 방치되는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스킹이라 그래서 가려져서 감추고 있어서 안 드러나서도 문제되죠. 그래서 왜 가끔 멀쩡한 사람인데 부고 소식이 오거나 하는 이유가 그런 걸 옆에서 못 봐줬기 때문이고 네. 그거를 면밀하게 계속 보려면 꾸준하게 연락하고 자극 주는 어떤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버림을 받거나 타격을 입었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더 못 보게 돼요. 사실은요. 아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저는 이게 뭔가를 먹을 때 위안이 되고 당연하죠.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실제로 좀 저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네.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울감이 늘어나는 게 이게 검증이 좀 된 부분인가요? 네, 그럼요. 맛있는 거를 먹는다. 이제 주관적이죠.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선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당이 떨어지면 우울하기 때문에 당분 같은 걸 먹었을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거고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오래 씹게 되잖아요. 고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씹게 되면서 세로토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우울증을 개선할 때 물질이 하필이면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넘어졌는데 네.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파트. 자, 그러면 아파트 노래 들을 때마다 난 아픈 기억으로 그게 남게 되겠죠. 자, 그렇게 뇌가 설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나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분이 아니라 나는 방울토마토를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라는 거의 없는 거 설정을 아니에요, 해야 돼요. 박사님?
어렵죠. 예, 어려워요. 이왕이면 쌈채소를 먹으면서 네.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 저는 뭐 유산균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는데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안 해버리고 아니 가끔은 괜찮은데 이게 의존성이 생기면 결국은 당의 노예가 되죠. 당분의 맞아요.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싶지 저는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 주도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끔의 당분이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혈당을 순간적으로 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돌아서면 계속 그걸 찾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치료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든지 중독성을 부른다든지 내 몸을 좀 안 좋게 컨트롤하는 음식에게는 뭔가 당장 그 먹는 행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줘도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비교적 건강한 식품군에 그쵸. 있어서는 네네. 이런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걸 네. 먹으면 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그게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가 저도 비행기 안에서나 이제 기차 안에서 응급 환자를 한 대여섯 번 정도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구조한 적이 있는데 아. 그 대표적인 가장 흔한 예가 당분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되는 사람이에요. 네. 예, 뭐 뇌출혈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네, 있지만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금 뭐 쌈채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탄광 오래 갇혀 있었던 분도 믹스커피 먹어서 버티고 했었던 분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그 뇌를 자극시켜서 우울감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그램 수가 당이 10에서 15g인데 그게 딱 그 믹스커피 또 그 사탕 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는 진짜 필요한 거지만 영원히 믹스커피만 먹고 영원히 당분만 먹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응급 상황하고 일상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우울감이 약간 아까 이제 우울감을 모르는 척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유난히 우울감은 좀 외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묵혀놔도 되는 감정인지 그런 네.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피성이나 회피성의 문제로 장기간이 된다면 그 우울감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다만 우리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어야 될 건 또 잊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잊기 위한 뭐 잠깐의 어떤 행동이라면은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아까도 계속 당분 얘기도 했지만 도피도 중독이 되고 회피도 중독이 되고 당도 중독이 되면 새로운 병이 생긴다니까요. 우울증보다 더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네. 정말 딱 필요할 때 응급으로 딱 필요할 때 나 급하니까 지금 나 동전이 없으니까 동전 좀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 나 돈을 늘 필요하니까 늘 좀 빌려줘. 이거는 습관이 되죠. 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습관이나 중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말에 우울감이 있는데 내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부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말은 다들 외로움도 타고 쓸쓸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 시기죠. 네. 날씨가 확실히 이제 네. 그게 주는 네.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1월달 되기 바로 전 달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굳이 안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달 중에 그냥 마지막 달이 12월일 뿐이고 네. 예, 막 12월을 너무 어떻게 남처럼 안 보내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화려하게 또 우리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의미 두기보다는 저는 안 되는 건 포기하고 그리고 되는 거는 유지하는 정도를 잘 어레인지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사실 동물들도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잠자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기에 비축해두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산삼도 더 이상은 지금 안 자라려고 하니까 좀 쉬면서 더 자라게 하기 위한 또 신호가 이 쉬면서 재배되는 식물이 산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12월이 준비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도 가고 사람들은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절대 남들의 생활에 대해서 과하게 과대 포장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질투잖아요. 남을 과대 포장하는 게 질투거든요.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 되면 건강검진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건강검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우선 무엇보다는 내가 건강검진에서 합격점을 받았는지를 12월 안에 꼭 확인하는 게 사실 좋고 거기에서 뭐 당뇨든 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걸 꼭 해결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면
진짜 덜 우울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네.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하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연말 우울감에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혼자 지내는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이제 얼마 더 있으면 뭐 48%, 50%가 1인 가구가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혼자여서 힘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가 우울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꼭 확보해서 연락을 꼭 자주 하면서 본다는 거, 그리고 병원 다니는 것도 규칙적으로 다니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꼭 해보고 네. 음식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면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꼭 먹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엄청난 거를 많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끼 먹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빠뜨리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힘들어도 대단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적어보면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적으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오. 예, 뭐 손으로 쓰는 작업이 또 도움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내일 스케줄러가 내가 뭘 하게 돼 있다라는 게 있을 때는 오늘 살 이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데 굳이 살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네. 친구를 잘 챙겨보는 거, 또 자기 스케줄을 잘 챙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잖아요. 남이 해준 집밥 이런 네네네. 것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생 매일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너무 지치니까 친구든 누구든 밥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번씩은 또 만남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구에서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네. 집밥을 담당해 주시게 되는데 한번 이제 서로 바꿔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우울하실 때 해결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10대 초반부터 했던 게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우울하거나 화가 나면 빈 종이를 하나 꺼내서 네. 적습니다. 그 감정을. 어,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적고 가만히 보다가 눈물이 나면 막 울다가 덮고 나중에 보면 재밌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감정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효과가 있는 방법이 완전히 효과 맞나요? 있죠. 아,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한 일기가 아니어도 아까 쓰셨다라는 네, 게 네. 써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게 다 답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정되지 않은 그 또 산만한 일들이고요. 적을 때는 결정권을 갖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네. 아침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레귤러하게 늘 사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냥 영화를 볼까? 오. 해서 아침 첫 시간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원래 칸트 같은 삶을 사시던 그래서 박사님이셨는데. 네. 너무너무 좀 신기했고 이런 일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영화 보고 있으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가 1승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는 삶이 1등이 아니라 1승을 해야 되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승하는 삶을 사는 거는 누구한테든 있지만 1등이 목표라면 아무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하루 1승하는 삶을 산다면 우울할 일이 없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혹시 네. 박사님도 우울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우울감이 있죠. 그래. 왜냐면 박사님이 네. 너무 약간 건강 그 자체처럼 보이셔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한 이제 제가 주변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지인분들 중에 가장 건강한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사님도 우울하실 때가 있을까 싶어서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우울할 수 있는데 우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프레스라고 누르는 거죠. 네. 많이 눌려지지는 않은 정도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내려가지 끝없는 추락을 하지는 사실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런 이유는
저는 내일 할 일과 오늘 할 일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미래도 준비하면서 오늘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오늘도 환자를 보고 네. 오늘도 강연을 하고 또 뭐를 하고 누가 생일이면 뭘 챙기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내면 제가 숫자를 많이 잘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네. 기억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누구한테만 물어만 본다면 내비게이션에 모든 걸 의존한다면 옛날에 택시기사분들이 일만의 법칙이라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니까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계한테 너무 맡기지는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는 삶을 살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내 주도권을 가집시오. 내가 함부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의무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뭔가를 한 가지를 한다. 그것 자체도 우울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혼자 하면서 굉장히 도움되는 거는 책 읽는 겁니다. 독서.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지 않고 우리가 스토리를 더 짧게 해서 사실 듣고 있잖아요. 과정을 너무 몰라요. 우리도 스토리를 알 때 그게 전부 이해되는 것처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을 때 사실 도움이 되고 이 내용이 대충 이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필요한 될수록 것만. 네. 주도권은 기계한테 뺏기고 결국은 혼자 남겨진 좀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환호하고 찾아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왜 이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우울할까요? 없었던 생활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10,000명이 나를 환호하건 1명이 환호하건 결국 나는 늘 일상을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늘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만 있으면 덜 우울해질 것 같은데 너무 환호했다가 너무 사라지니까 그 차이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이의 그 갭이라 그러죠. 그걸 줄일 수 있도록 일상을 루틴을 잘 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책 읽기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네. 책 하나 추천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저는 어릴 때 네. 책을 사실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좋아하셨을 것 뒹굴뒹굴하면서 같아요. 책만 봤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릴 때 봤을 때랑 지금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린 왕자처럼의 동화도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화가 생각보다 우리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네. 건드리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조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연말이라고 우울해하기에는 또 설렘도 혼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연말에 이런 설렘에 좀 더 잘 집중하고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요, 박사님? 네,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네. 연말은 조용하게 보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들떠 있지 말고 네. 조용하지만 그 틈이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꼭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나는 뭐 한 가지는 꼭 하고 간다. 그 한 가지를 꼭 완성해 간다면 1년은 아주 잘 살고 마무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잊으시고 좋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짜 12월 22일이니까요. 여러분 1월 오기 전에 한 8일 정도 남은 시점일까요? 네. 8일 동안 나는 이것만큼은 또 한 해를 잘 채워나가 보겠다라는 것 한 가지 생각해 주시고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도 응원의 마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년의 아침 서재걸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